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려볼 오늘의 드림카는 바로 이 폴스타2 차량입니다. 제가 폴스타2 차량이 이제 사실 나온 지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좀 됐잖아요. 굉장히 뒷북스럽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이 폴스타2 차량을 타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궁금했던 차량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기차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내연기관을 좋아하고 엔진 소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은 전기차의 매력을 확실하게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폴스타2 차량이 왜 궁금했느냐, 여러가지 전기차를 제가 리뷰를 해보고 또 타보다 보니까 이 폴스타2 차량이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이 차량의 뭐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차는 약간 전기차스럽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기차 안쓰러운 전기차가 나왔다, 궁금하다,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약간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차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이제 드디어 타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주차장에서 딱 처음 만났는데 차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감정은 이겁니다. 차 생각보다 꽤 큰데? 등치도 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브도 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던 게 이 차량이 굉장히 좀 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만났는데 차량이 등치가 꽤 큰 거예요. 특히 전면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전면부에서 봤을 때 이 차체도 굉장히 높아 보였고 등치도 꽤 커 보였는데, 뒤로 가니까 전고는 더 높아 보이고, 또 그 르노 삼성의 그 XM, 르노 삼성의 XM과 좀 흡사한 그런 차량의 이미지를 후면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고도 꽤 크고, 그리고 이 차량이 패스트백 차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특유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차량이 뭐 가격대라든지 또 이 차량의 그런 포지셔닝이 뭐 럭셔리 세단이 아니니만큼 하차감이 있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차량이 특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폴스타다 이러면서 많이들 쳐다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폴스타가 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이지는 또 않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스타다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쩌다 보니 희소성이 있는 그런 차량 디자인이 되면서 많이들 또 쳐다도 보시고, 또 제가 좀 전에 이 차량을 몰면서 느꼈는데, 특히 전기 차량을 모시는 분들, 그리고 볼보 차량 분들이 이 차를 약간 구경을 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차가 내 차 약간 구경하는 것 같아. 약간 일부러 속도 맞추는 것 같아. 일부러 내 차 뒤에 서는 것 같아. 그런 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차를 몰면서 다른 전기 차량 오너분들과, 그리고 볼보 차량들이 이 차량을 주위에서 좀 구경하시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뭐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그러려고 싶지만 저도 생각보다 이 폴스타 차량을 주위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5,000대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핫했던 차량이죠. 약 5,400에서 5,9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 라인. 풀옵션을 넣으시면 여러가지 옵션을 넣을 수 있죠. ADAS 옵션이라든지 뭐 파일럿 패키지, 그리고 뭐 퍼포먼스 패키지가 이 싱글 모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패키지를 넣으면서 뭐 이제 하만 카든 스피커도 넣으실 수 있고, 조금 더 럭셔리한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넣으시면 이제 6,600 막 이렇게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6천만원 이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또 다 받으셔서 5,000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들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좀 몰아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지금 원페달링을 껐고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일반 내연기관과 흡사한 세팅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내연기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차가 이 차 전기차야? 스러운 게 진짜 별로 안 느껴져요. 특히 원페달링 끄시면 이제 원페달을 이용하지도 않고 또 회생제동도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지금 엑셀 페달을 놨는데 가속력이 거의 줄지가 않고 있어요. 이 차가 제가 운전을 좀 해보니까 심지어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도 원페달링 끄시고 하다 보면은 내연기관만큼도 전혀 이 가속이 페달을 떼신다고 해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폴스타2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뭐 장점이 되겠죠. 원페달링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원페달링이 굉장히 이질감이 좀 있어요. 물론 원페달링은 익숙해지면 또 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원페달링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원페달링 끄셔서 이 차량을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주 운전하는 그림카 스팟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제동 그리고 가속, 코너링도 살짝 좀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가보고 있는데요. 오늘 노면이 좀 미끄러워 보여서 엄청나게 밟지는 않겠지만 이 차량의 제동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제 볼보스럽잖아요. 또 이 차가 이 안전성, 차량의 또 어떤 느낌들, 제가 지금 그냥 올림픽대로를 단순하게 타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냥 일반 차량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좀 가속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170kW, 그러니까 이제 일반 내연기관으로 환산하면 약 229마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사실 이 차량의 출력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 차량, 특히 싱글모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마력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이제 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이 160km에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밟을 수는 없는 차량입니다.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은 조금 드네요. 자, 코너링 조금 돌아보면서 속도도 조금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굉장히 가볍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서스펜션도 가볍게, 그리고 원페달링 껐습니다. 그립도 꺼져 있는 상태고요. 코너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코너링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오. 굉장히 편안하게 가속도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아보면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사실 무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제동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잘 서네요. 굉장히 잘 섭니다. 이 볼보스러움이 확실히 있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이게 원페달링 끄고 이 회생제동을 최소한으로 해버리니까 진짜 전기차 느낌 나지 않습니다. 이 테슬라나 이제 그 다른 전기 차량의 그 강력한 회생제동이 느껴지지 않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해서 이 차량의 가속도 조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이 7.4초더라고요. 사실 7.4초면은 뭐 엄청나게 빠르지 않죠. 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3초대까지도 가는데 뭐 그런 차량이랑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특히 이 차량은 이제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420 요즘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7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 뭐 47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 400 안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공식 전비는 한 4, 5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 400km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싱글모터 차량이고요. 제로백이 7.4초로 제가 봤어요. 조금 굼뜬 느낌이 들 것도 같은데 한번 타보도록 하시죠. 차량은 아무래도 가격대 때문에 아이오닉 6라도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제로백이 조금 느리기는 하네요. 느끼는 건 뭐냐면 제로백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 차량에 놀라는 건 뭐냐면, 와, 코너링이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이런 코너링을 가졌다고? 근데 이 차량이 전륜 베이스잖아요. 제가 그 전륜 베이스 차량을 굉장히 오랜만에 타보는데, 그리고 제 차량은 또 후륜이기도 하고, 그래서 느낌이 뭐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전륜 차량의 어쨌든 매력이 좀 있죠. 근데 이 차량이 전륜 차량스럽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코너링과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강력한 코너링 그리고 강력한 제동성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보스러운 차량이니까 제동력은 어떻게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좀 어느 정도 했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동승자가 느끼는 그런 안전감, 그런 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느꼈는데 코너링이 굉장히 의외네요. 코너링이 상당히 부드럽고 굉장히 샤프하게 잘 도는데, 조금 뒤늦게 코너링을 돌거나 약간 샤프하게 돌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차체를 잡아줍니다. 이런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유턴 한번 돌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심지어 유턴마저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좋은데요. 사실 이 차량이 그 뒷자리를 제가 아까 잠깐 타봤는데,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플랫폼 차가 아니니까 좀 좁아요. 아이오닉5라든지 아이오닉6는 뒷자리 진짜 넓잖아요. EV6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국내 전기차에 비해서 이 실내 공간감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수입차들이 또 좀 그렇기는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차량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넓지 않아서 그게 좀 단점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이 차량은 뒷자리는 솔직히 조금 버리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운전감에서는 저는 아이오닉6가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오닉5에 좀 저는 또 실망도 했고, 저는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 중에는 오히려 EV6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 제가 이 폴스타2를 타보니까 운전감이 막 재미로 따지면은 뭐 EV6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아이오닉6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이 타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타시기에는 굉장히 탄탄한 운전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폴스타2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길을 좀 가보면서 코너링 다시 한번 좀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스펜션을 가볍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서스펜션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탄탄한 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가속력을 조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초대의 그 느림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다른 차들보다 폭발적인 그 전기차의 가속력이 확 느껴지지는 않아요. 자, 출발하기 전에 제가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스티어링을 이번엔 단단하게 원페달을 켜보고, 네, 크립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ES 스포츠 모드 켜져 있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원페달을 놓으니까 회생제동이 확 느껴지면서 회생제동이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확 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느껴봤는데 이질감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확 있진 않네요. 회생제동이 강하게 선다, 속도 확 준다, 그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막 관성을 확 느껴서 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원페달이 이 편한 게 있죠. 물론 컨트롤 잘 못하면 멀미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차량들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비해서 이 운전감, 승차감을 그래도 꽤 잘 잡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했더니 코너링을 돌 때 훨씬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운전 재미는 확실히 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확 주네요. 회생제동이 페달을 확 놓으니까 진짜 확 잡아주긴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놓으면은 굉장히 제동을 잘 해주네요. 물론 이 크립을 켜놓으시면은 조금 더 일반 차량처럼 브레이크를 다 밟으실 때까지는 차가 어느 정도 흘러가게도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립 모드 끄시고 원페달로 하시면 테슬라 같은 느낌이 확실히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제 느낌에 테슬라보다 이 회생제동이 분명히 비슷하게 강력은 하거든요. 강력한데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관성은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여기 T맵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건 진짜 편해요. 수입차들 맵이 진짜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거치대 쓰셔서 T맵 쓰고 카카오 쓰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량은 T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로우가 들어있어서 만약에 플로우 쓰시는 분들이라면 또 스트리밍도 음악 쓰실 수가 있고, 그런 옵션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플로우를 쓰진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가 폴스타2 차주라면 플로우로 바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연히 차에서 또 활용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런 옵션은 굉장히 좋고요. T맵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건 진짜 좀 센세이션하다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옵션 넣으셔서 하만카돈 스피커를 넣으실 수 있는데, 기본 스피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음악 듣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스피커는 아니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하지만 이 차량의 ADAS 옵션이라든지 그런 안전 옵션들, 그리고 뭐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5,000대에 살 수 있다면 그런 옵션들은 저 같으면 다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모으면서 조금 느끼는 건데, 이 차량의 이 열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 차량이 그 열선, 그 스티어링 열선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막 따뜻하지가 않은데, 이 차량은 열선도 되게 후끈후끈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시트 옵션 나파 가죽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통풍도 추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옵션들은 다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차량이 어떤 느낌이냐면 수입차의 장점과 그리고 국산차의 그런 장점들을 그래도 꽤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인 차주, 그리고 한국인들이 차를 살 때 뭘 보는지를 T맵이랑 통풍만 봐도 어느 정도 맞췄다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주관적이겠죠. 저는 근데 이 차량의 디자인을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볼보스러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볼보스럽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데 이렇게 뭐 팬시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준 차량이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굉장히 박시하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중요시 하시고 또 가족의 뭔가 그런 거를 중요하시는 분이라면 폴스타2의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렁크가 굉장히 또 생각보다 크잖아요. 또 열리는 스타일도 훨씬 이제 트렁크를 키울 수 있게 그런 패스트백 스타일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폴스타2 차량 구매를 고려를 하시는 분이라면 차량대 가격에 비해서 아쉬운 것은 이제 뒷자리 공간감이 되겠고, 근데 옵션적인 면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봅니다. 안전 옵션 ADAS 넣으셔서 파일럿 패키지 넣으셔서 충분히 채울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플러스 패키지 넣으셔서 좀 럭셔리한 옵션도 넣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돈을 조금 쓰면 충분히 5,000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오닉6랑 비교를 하자면 공간감에서 확실히 뒤지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고, 운전감에서 느낄 때는 확실히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회생제동도 세지도 않고 끌 수도 있고, 원페달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옵션들은 굉장히 이 차주에게 많은 옵션들을 부여할 수 있는 차량이 또 이 폴스타2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폴스타2의 이 디자인이나 그런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폴스타2를 구매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차량은 이게 장점이야, 이 차량은 이런 거 되게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요건들은 충분히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변북로를 그냥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진짜 편안하게 운전하기 너무 좋고요. 세팅을 바꾸셔서 진짜 그냥 일반 차량처럼도 모실 수 있지만 또 전기차스럽게도 굉장히 몰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초반에 초기 불량들도 조금 있었고 업데이트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폴스타2가 여전히 신생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초반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고쳐가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폴스타3가 또 이제 곧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차량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보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폴스타2 차량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봤는데요. 총평을 좀 해보자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운전감, 그리고 옵션들, 주행 옵션, 그리고 안전 옵션들, 굉장히 볼버스러움을 또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 보자면 뒷자리 공간감, 그리고 운전 재미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비가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싱글 모터는 충분히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417km 정도 되는 그런 주행거리 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폴스타2 차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고, 또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뭐 EV6, 또 테슬라 이런 차량들과 여러분은 또 어떻게 비교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 제가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 1위는 그냥 뭐 진짜 타이칸인데요. 그 외에 그냥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르자면 전 아직도 EV6가 제일 저의 기준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폴스타2 차량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매력이 있고 장점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이 차량 꼭 한번 타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린카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폴스타2 차량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그린카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그린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oodbye.